오늘은 이끼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를 갖고 왔는데 우선 이제 이 녀석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이끼랑 화분이랑 식물이 잘 조화롭게 사는 게 딱 요거예요. 소디로이를 이렇게 심어놓고 토분에다 심어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끼를 깔았는데 이렇게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된 건 아니고 망한 애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해마리아인데 이렇게 지금 초록초록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에 한 거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초록초록한 게 있고 여기 사이에 우산이끼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누리끼끼 한 게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띠고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끼 형태를 한 무언가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초록초록한 게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막 말라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초록초록 했었던 것 같은데 위에가 완전 누유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성공한 사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얘는 아침 해만 잠깐 보는 동양에다가 물을 흙이 완전 마르지 않게 물을 좀 자주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은 똑같이 이제 이끼를 잘라놨었는데 제가 물도 잘 안 챙겨주기도 했지만 이제 이게 토분이라 물 마름이 또 빠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를 완전 그늘해놨어요.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빛은 잘 드는, 얘 바로 옆이었거든요. 빛은 잘 드는 곳에 두기는 뒀는데 이제 물도 그럭저럭 잘 챙겨는 줬는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끼를 깔 때 얘는 생이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뿌려놓은 곳이고요. 얘는 죽은 이끼, 그러니까 우리가 수태라고 하죠. 그냥 수태만 깔아놓고 그냥 둔 화분이에요. 죽은 이끼.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무산이끼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려고는 하지만 얘처럼 많이 풍성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끼가 이제 이쁘게, 아마 서리 이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끼가 이쁘게 난 상태에서 이걸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되게 예뻤어요. 이끼랑 이 끈끈이 주걱이랑 너무 예뻤는데 제가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빛이 너무 부족하기도 한데 이제 특히나 이런 뭐라 그러지? 시충식물은 빛이 부족하면 그날그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빛이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식물등 아래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옮기기만 하고 식물등을 안 켜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오히려 암흑 속에 계속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가 이렇게 이끼가 죽은 거는 물론이거니와 약간 곰팡이 같은 게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생이끼를 똑같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뿌려놨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막 이끼가 예쁘게 이렇게 돋아가지고 좀 이제 이쁘게 자리를 잡아가나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너무 물을 안 줬어요. 왜냐면 알로카시아인데 이렇게 막 잎끝이 타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을 너무 넉넉하게 챙겨줄 수가 없었어요. 이 식물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끼가 이렇게 되다 말더라고요. 물론 습도가 좀 더 높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이파리가 상하지도 않으면서 이끼가 예쁘게 이렇게 돋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봄철에 너무 건조했기 때문에 알로카시아는 알로카시아대로 나가고 이끼는 이끼대로 이렇게 모양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생이끼가 아니고 이제 죽은 이끼, 수태라고 하죠. 수태에다가 이 디시디아를 그냥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이끼가 빛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녹조처럼 이렇게 초록해져 가지고 이끼를 만들어 말어 하던 상황?
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빛을 좀 더 봤으면 막 생겼을 텐데 빛의 양이 그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아 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초록기만 돌고 말았어요. 이 상태.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일단은 죽은 이끼로 이끼를 만드는 것보다는 생이끼로 이끼를 만드는 게 수월하고 빠르고 예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끼로 이렇게 예쁘게 번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총 3종류의 이끼를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채취를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이끼 철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이끼 이런 게 주워오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가져올 때는 밑에 흙도 이렇게 적당히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이런 식물 위에다가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올려서 키우고 싶다, 그냥 집만 옮겨가지고 키우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끼만 뜯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에 흙까지 같이 뜯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뜯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얹으면 돼요. 이렇게 얹어주면 이제 이끼마다 번식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옆으로 점점 퍼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포자도 날리고 막 그러면서 계속 옆으로 퍼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듬성듬성하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비어있는 틈도 메꿔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예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키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밑에 흙을 같이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 화분에 완전히 적응될 때까지 분무기를 진짜 아침 저녁으로 잘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온 요 이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 이끼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잘 사는 그 이끼이기 때문에 너무 그늘은 안 되고 최소한 반그늘, 직각은 또 안 돼요. 그래서 한 반그늘, 반양지 요런 데에다 이렇게 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 뿌려주면서 그러면서 두셔야 이제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이끼도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깃털 이끼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이끼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많이 자라 있는 거 보면 약간 뭐라 그러지, 카페트 같은 느낌이 약간 카페트 같은 그런 느낌. 여기 있는 카페트랑 되게 흡사한 질감이죠. 카페트 같은 그 이끼인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얘는 옆으로 자라요. 위로 잘 안 솟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처럼 이 흙을 빠르게 뒤덮기에는 요 이끼가 좋아요. 그리고 요 이끼가 또 특징이 뭐냐면 얘는 건조한 걸 좀 잘 견뎌요. 보통 이끼들이 습한 지역을 좋아하고 그 물이 없으면 또 말라버리고 하기 때문에 건조한 데서 잘 자라지는 못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건조할 때는 살짝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또 물이 만나면 다시 또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끼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실내 가드닝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좀 후덥지근 습도도 높곤 하지만 봄이나 가을, 겨울 이럴 때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관리하기는 이 깃털 이끼가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 근데 여기 중간에 요거 소리끼가 끼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소리끼가 끼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소리끼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소리끼 같은 경우는 위로 너무 커져요. 진짜 소나무처럼. 근데 저는 이 이끼를 이렇게 보기 싫은 흙을 이렇게 덮어주라고 그러라고 이렇게 두는 거기 때문에 위로 그냥 쭉쭉쭉쭉 자라버리면 저는 좀 싫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소리끼도 또 예쁘기 때문에 이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또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를 이렇게 흙채 퍼왔어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퍼온 그대로 이렇게 흙 위에다 얹어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적은 양의 이끼로 많은 이끼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 이끼를 만들었을 때 썼던 방법인데요. 자, 정상적인 살아있는 이끼랑 그 다음에 죽은 이끼, 수태라고 하죠. 이거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이거를 섞어가지고 잘게 조사버리는 거예요. 조사버린다라는 게 욕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작게 이렇게 지금 제가 정말 티끌처럼 이렇게 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티끌처럼 아주 작게 잘라버리는 거를 조사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얘랑 아주 잘게 잘라서 섞어요. 그냥 이렇게. 물론 이때도요, 요거를 이제 조금씩 떼가지고 한 요 정도씩 아니면 그냥 요 한 반 정도, 요 정도씩 떼가지고 요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요렇게 뭐 마치 잔디 세로 깔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제 뭐라 그러지? 생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적응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조사가지고 이 한 덩어리를 여기 위에 입혀버리는 게 당장 입기 보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적응은 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면 지금 멀쩡한 이끼가 다 이렇게 잘게 잘려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요거를 이끼 쉐이크를 만든다라고도 인터넷에서는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끼 자체를 우유랑 버터랑 섞어가지고 진짜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주 곱게 무슨 콩물처럼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이렇게 흙 위에다 이렇게 덮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방법은 어떨 때 주로 쓰냐면 그 토분 같은 거 되게 멋들어지게 만들 때, 아니면 뭐 테라리움 같이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렇게 만들 때 이끼를, 그럴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뜯어온 이끼를 이렇게 딱 얹기가 힘들잖아요. 무거워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끼를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곱게 간 그 이끼 쉐이크를 여기에다 이렇게 발라 놓으면 거기에 있는 양분을 먹어서 여기에 얇게 이렇게 이끼가 점점 살아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벽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벽면 같은 데에서 이끼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방법을 쓰는데, 근데 이제 우유랑 버터랑 넣고 갈아버리면 텀블러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썩으면 실내에서는 이제 썩으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불러들일 벌레들 이런 거 생각하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야외 공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다 두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아니면 실내에서는 절대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약간 차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끼를 잘게 잘라서 대신 흙 위에 이렇게 끼얹어 주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이거를 최근에 제가 분갈이를 했던 안스리움 위에다가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 위에다 이렇게 그냥 얹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얹어만 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물이 너무 표면이 너무 바짝 마르지 않게끔, 그렇다고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 뿌려 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차피 우리가 흙에 물 주면 얘네들도 덩달아 이렇게 계속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건조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서 어느 정도 빛을 보여주면 이제 이게 금방 요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얘는 이제 죽은 이끼라서 상관없는데 얘처럼 이끼를 덮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통풍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표면으로는 물 수분 증발이 전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너무 오랫동안 축축하면 안 되는 식물들은 위에다가 이렇게 깔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토분이잖아요. 근데 토분 같은 경우는 이 화분 자체가 흙의 물을 이렇게 쫙쫙 빨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의 토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식물을 심었을 때 식물이 잘 자라기가 되게 힘들어요.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위에다가 이끼를 깔아버리면
윗면으로는 수분 공급이 이게 수분 손실이 이렇게 생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토분에 심어도 식물이 좀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은 필요로 하는 식물을 내가 작은 사이즈의 토분에 심었다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끼를 덮으면 효과적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에 적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의 도자기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끼가 있으면 정말 모양이 예쁘겠지만 제가 이끼를 일부러 깔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도자기 화분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작아도 사실 이 안에 들어간 수분이 마르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가 여기 윗면까지 이끼로 막아버리면 얘가 과습으로 죽기 되게 쉬운 상황, 통풍 불량으로 죽기 되게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끼를 깔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얘를 이끼로 덮어주고 싶다면 화분을 먼저 바꿔야 하겠죠. 그래서 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화분의 종류와 사이즈 이런 걸 봐가면서 이렇게 적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끼 자체가 약간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산성 베이스의 흙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쓰면 좋기는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트모스라든가 코코피트라든가 이런 유기질 소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런 토분, 작은 사이즈 토분에다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 흙 자체가 통기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끼를 너무 많이 얹을 경우 자칫해서 또 과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흙의 성질과 화분 성질, 사이즈, 그리고 식물의 성격을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끼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끼를 덮고 나면 반드시 빛을 잘 보는, 적당히 잘 보는 반양지 반그늘.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끼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아예 죽은 이끼, 그러니까 수태를 그냥 가만히 햇빛에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이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죽은 이끼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끼가 전혀 없는 맨 흙에서 이끼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토든 분갈이 흙이든 어쨌든 흙에다가 그냥 심을 심고 표면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여기 표면에 뭔가 하얗게 곰팡이 피듯이 뭔가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끼의 전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만 놔두면 거기서 빛 잘 보면 이제 이끼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싫다, 이끼 생겨나는 게 싫다 하시면 그 흙을 이렇게 풀어헤치면 이제 자연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계속 이끼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 흙을 이렇게 건들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여기 위에 이제 분부기로 물만 이렇게 찹찹찹찹, 그러니까 물 줄 때도 그냥 샤워기 물줄기로 막 세게 물 주면 이 흙이 풀어헤쳐지겠죠. 그래서 분부기로 물을 살살살살 주면서 저면 관수로 물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또 자연적으로 이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기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후에서 이끼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어요. 금방 계절이 바뀌고 금방 습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끼 만들기 좋은 계절에 후다닥 이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이끼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끼 만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려 봅니다. 어쨌든 갈수록 가드닝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막 이렇게 추가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쪼록 키우는 식물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해가지고 예쁘게 오래오래 예쁘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